안녕하세요. 미소교회 맹경재 목사입니다. 우리 주사부 안성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지난주에 손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알코올이 대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 통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네, 주시죠. 감사합니다. 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직선을 그어놓고요. 그 선을 밟고 걸어가라고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술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실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대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알코올과 대뇌장애입니다. 먼저 1번, 대뇌가 시들어갑니다. 모든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가 살아있을 때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세포가 죽으면 말라 쪼그라들며 제 모습을 상실합니다. 한순으로 주기도 버겁던 과실도 말라버리면 모양이 줄어 씨앗과 껍질만 남는 볼품없는 모양이 됩니다. 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기 전 싱싱한 감은 큽니다. 한 주먹으로 쥐기도 버겁습니다. 근데 이걸 말려서 꽃감이 됩니다. 그러면 손 안에 쏙 들어오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늙으면 시들고 쪼그라듭니다. 사람도 어릴 때 포동포동하던 손도 나이가 들면 늙어가면서 수분이 줄어들어 원래의 모습을 잃고 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손부터 늙어간다고 하지 않던가요? 젊은 나이에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도 동일합니다. 술꾼의 뇌가 말라간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한 술꾼의 뇌를 병리 해부해보면 뇌 전체가 말라 위축되어 있고 표면에 흠이 넓고 깊게 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뇌 속에 있는 뇌실이라는 공간, 이 공간은 수액이라는 물이 이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넓게 커져서 이것이 젊은이 뇌인가 의심할 정도로 무게가 가벼워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널리 보급된 엑스선 컴퓨터 단층 화상법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입니다. 이 컴퓨터 단층 화상법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병리 해부할 수 없으므로 술꾼의 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뇌 속을 열어보지 않고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술꾼의 뇌의 위축된 모습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컴퓨터 단층 화상법에 의하면 뇌 속에서도 전두엽이 말하는 것이 특히 두드러져 보입니다. 전두엽은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과 함께 대뇌 피질을 구성하는 한 부분입니다. 기억력, 사고력, 추리, 계획, 운동, 감정, 문제 해결 등 고등 정신 작용을 관장하며 다른 연합 영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조정하고 행동을 조정합니다. 전두엽이 마르면 자제심의 결여, 화내기, 충동적 행동 등이 나타납니다. 그 밖에도 손의 앞부분도 가끔 마릅니다. 손해가 마르면 앞에서 전주에 설명한 것과 같이 보행장애가 나타납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매일 청주 3업 정도 마시는 음주자의 절반 정도가 차이는 있으나 뇌가 마르고 있다는 겁니다. 손해가 마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알코올과 손해 장애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보행장애입니다. 그중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광기성 보행입니다. 광기성 보행이란 운동신경을 관장하는 손해가 손상되어 몸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함으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 사이를 넓게 벌리고 걷는 것을 말합니다. 걸음이 광기성이 되면 자연스레 걸음폭이 좁아져 종종걸음이 됩니다. 또 급히 방향을 바꿀 때 한 번에 확 바꾸지 못하고 종종걸음으로 조금씩 바꿉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고 발이 무거워 보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중에 지팡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뇌가 마르면 청각 반응 장애도 발생합니다. 사람의 귀에 들어온 소리는 이도의 안쪽을 막고 있는 고막을 진동시킵니다. 그 진동은 중간귀입니다. 중에 있는 작은 3개의 뼈를 거쳐 안쪽으로 진행하여 중이 안쪽에 있는 달팽이 모양의 소용들이 바깥쪽 끝에 도달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액체를 파도치게 합니다. 이 파도는 소용돌이를 따라 점점 안쪽으로 파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액체에서 튀어나온 파동을 감지하는 장치를 진동시킵니다. 이 자극은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청각 신경에 의해 뇌로 옮겨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소리를 감지합니다. 이 진동은 뇌에 들어간 다음 일정한 경로로 대뇌의 측두엽으로 보내져 비로소 소리로 인식됩니다. 그에 따라 그 인근의 영역에 도달하여 무슨 소리인지 인식하게 됩니다. 뇌는 그때 인식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소리를 듣게 하고 약 0.3초, 300mH입니다. 0.3초 후에 나타나는 플러스 존이라는 의미로 이를 P300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청각성 유발 전의 한 부분입니다. 음주자에게는 이 신호의 발생에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또한 미세한 수준에서 보면 대뇌가 말라가 위축되는 것이 손해와 비슷하여 신경세포의 수가 줄고 살아남은 것도 오그라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상에서 만난 어느 환자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H씨는 대학의 교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20세부터 매일 밤 청주 3홉에서 6홉 정도를 즐겨왔으나 5년 전부터는 주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말기에서 보이는 내성의 감퇴 현상입니다. 3개월 전부터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고 발이 무거워 보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1년 6개월 전에 계단에서 굴러 오른쪽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미 그때부터 발이 굳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의사가 그를 진찰했을 때 그의 걸음걸이는 광기성 보행이었습니다. 발붙여 걷기, 한쪽 발로 서기가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무릎 반사가 이상하게 강하고 왼쪽 다리의 힘이 약간 약했습니다. X선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는 심하지 않았으나 전두엽 피질이 조금 말라 보였습니다. 뇌실도 어느 정도 커져 있었습니다. 손의 위치는 그렇게 부드러져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걸음걸이는 광기성뿐만 아니라 걸음의 폭도 좁았습니다. 뒤로 향해 어깨를 밀면 돌진하듯 그대로 뒤로 계속 밀리며 멈추지 못했습니다. 첫 진료 후 1년이 경과되자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었고 가끔 넘어져서 얼굴을 다치는가 하면 요추의 골절까지 있었습니다. HC 가장 큰 문제는 보행장애였습니다. 성질상으로는 대뇌 전두엽이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전두엽은 약간 말라 있었습니다. 전두엽 위층에는 원인이 될 만한 다른 병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움츠러지는 것은 파킨슨스 병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킨슨스 병의 다른 특징은 그에게서 볼 수 없었습니다. 혈압도 높지 않았습니다. HC 전두엽이 말하는 것은 오랫동안 강한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도 척수도 조금 손상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HC는 보행장애의 주된 원인은 전두엽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와 척수가 손상되어 종종 걸음이나 안짱다리가 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술을 중단하면 뇌의 위축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고 합니다. 음주자에게는 구원의 메시지 같은 보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알코올에 의한 뇌세포의 파괴를 한번 알아봅시다. 인간의 기억을 관장하는 곳은 해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마는 뇌의 대뇌 변연계 양쪽 측두엽의 크기는 1cm 정도로 너비는 약 5cm 정도의 길이를 가진 길다란 모양이며 측두엽 양쪽에 존재합니다. 좌측 해마는 주로 최근의 일을 기억하고 우측 해마는 태어난 이후의 모든 일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학습하는 해마가 손상되면 새로운 정보를 기억할 수 없게 됩니다.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가 뇌로 들어오면 정보들이 조합되어 하나의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해마가 작용하는데 뇌로 들어온 감각 정보를 해마가 단기간 저장하고 있다가 대뇌 피질로 보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거나 삭제합니다. 이러한 정보 이동은 주로 밤에 일어나며 학습이나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이 해마에 인간의 기억에 직접 관여하는 기억세포는 약 140억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하루에 10만 개의 기억세포가 사멸되고 다시 재생되지 않으며
이런 사멸은 인체가 완전히 사망하는 그날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가령 70세의 노인의 경우 파괴된 뇌세포의 수는 하루에 10만 개 곱하기 한 달 30일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성장이 멈춘 20년을 빼고 남은 20년을 곱하면 약 21억 6천만 개의 뇌세포가 사멸한 셈이 됩니다. 이렇게 뇌세포가 파괴되면 기억력 저하는 물론 사고력이나 판단력도 함께 저하되어 노인성 치매증이나 알츠하이머 병과 유사한 정신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술이 뇌세포의 파괴를 가속적으로 촉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뇌세포 파괴에 의해 음주가 뇌세포 손실을 고의적으로 초래케 한다는 겁니다.